혹시 전에 안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민대피 협의체 업무 협약식의 진행을 맡은 경상북도 아나운서 이은진입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 경상북도 경찰청, 경상북도 소방본부, 경상북도 이통장연합회, 경상북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간의 주민대피 협의체 업무 협약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강덕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철문 경상북도 경찰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엄태봉 경상북도 이통장 연합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은종현 경상북도 자율방재단 연합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근호 경상북도 소방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바쁘신데 함께 해줘서 감사드리고요. 나라에서 하는, 국가에서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킵니다. 여기 제복 입은 사람들이 원래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에서 고용한 최고의 일꾼들. 그런데 요새 의사들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이렇게 두면 국민 생명 지킬 수 있겠느냐 걱정이 돼서 저는 의사 체제 좀 바꿔야 된다. 공공의료를 매우 확충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산부인과 소아과 아무도 안 하려고 하면 애기 어떻게 놓느냐. 또 수술, 외과 수술 아무도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새롭게 생각해야 될 시기가 왔다 생각하고, 오늘은 제가 산불 났는 데라든지 또 하천이 범람하는지 홍수 피해라든지 현장에 갔을 때 가장 문제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분들이 대피를 하라고 해도 대피를 안 합니다. 울진에서 산불 났는데 한 열흘간 탔습니다. 그 마을까지 타가 내려오는데 내가 이 50년 살았는데 아무 이상 없다.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하면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경찰서장이 모시고 가서 그래도 경찰서장이 가고 또 경찰관들이 가면 말을 좀 들어요. 같이 막 일일이 저와 같이 가지고 나오라 하는데 그런 대피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모여 있습니다. 이 국민 생명 지키는데 이분들이 이번에도 울진에 산사태 나가지고 많은 분이 돌아가시고 울진에 예천, 문경, 봉화, 영주 28분이나 돌아가셨는데 이분들이 대부분은 그 범람하는 바로 산 밑에 있거나 하천 옆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루 전에 미리 오늘 낮에 대피를 다 해야 돼요. 낮에 깜깜하면 대피하다가 또 사고 납니다. 깜깜하다 대피하는데 사고가 많이 났어요. 강이 뚝이 이미 터졌는데 길이 눈 잘 알고 막 들어가가지고 몇 분이나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해가 떨어지기 전에 대피를 해야 된다. 그래서 대피 명령 내렸을 때 그 이통장 분들이 그 또 굉장히 그 지역에서는 신뢰가 있어서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강제성이 좀 없으니까 오늘 강제성을 갖고 대피를 시키는 이런 것들을 하자 이런 거 있고, 또 문제는 대피를 시켰는데 대피 시설이 무너지면 그것도 국가가 더 큰 책임이기 때문에 저는 대피 시설을 전부 점검해 놔야 된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풍파를 만나더라도 대피 시설이 안 무너지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오늘 마련하려고 이렇게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바쁜 가운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경북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해 주신 기관 단체장 여러분께 인사 말씀 계속해서 청하겠습니다. 우리 시장군수협의회장. 그렇죠. 큰 감투로 왔는데 있어요. 그 현장에 있어 보면은 괜찮아요. 현장에 있어 보면은 지금 그 고령화가 굉장히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이렇게 동네에서 이장이나 뭐 마을에서 누가 외치면은 이렇게 알아먹고 움직여 주는 거하고 지금은 천양지차이기 때문에 개별 다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주택도 전부 다 이게 완장치가 워낙 잘 돼서 방송을 해도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동원돼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오늘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게 돼서 현장까지 이게 제대로 작동된다면은 우리 도민들 생명 시체 보호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재작년에 저는 포항에서 흰남노를 직접 겪었거든요. 지금 이제 중동에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 또 동남아시아 이런 것들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것이 너무나 현실이기 때문에 유관기관이 이렇게 함께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현장까지 그것이 실제 움직일 수 있도록 실필집처럼 그렇게 연결되는 시스템을 잘 갖추면은 경북이 굉장히 안전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찰청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2월 5일 날 부임해서 이렇게 보니까 경북은 역시 땅이 넓어서 그런지 또 수해도 많이 있고 산불도 많이 있고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지난해 수해 복구에 보니까 저희 경찰관들이 연인원 한 10,000명 이상 이렇게 동원이 됐던데 오늘 이 협의체 구성을 계기로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취지를 잘 살려서 저희 산하 일선 서에서 이런 취지를 좀 숙지를 해서 평상시에 좀 FTX 하고 해서 현장에서 잘 적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이통장연합 회장 김태봉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주민 대피 협의체 업무 협약식을 진행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이번 협약은 아시다시피 그 재난 상황에서 주민들의 안전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지역사회의 재난 대응 역할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우리 경상북도 이통장연합회가 함께하겠습니다. 협약 체결을 통해서 우리는 재난 상황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고 각 기관과 단체가 보유한 인력, 장비, 정보 이런 기타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활용을 잘 함으로써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의진과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우리 지역의 재난 대응 역할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상북도 이통장연합회가 함께 힘을 합쳐 나가면서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자율방재단 연합회장님께 인사 말씀 청합니다. 경상북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회장 문정현입니다. 오늘 주민 대피 협의체에 참석하게 되는 큰 영광을 생각하고 저희들이 지금 거기 대비해서 경주에서 발대식을 어제 하고 오늘까지 재난 안전에 대한 대비 교육을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오늘 또 이런 협의체제에 왔는데 저는 현장 필드에서 우리 회원들과 일치가 되는데 제일 중요시 되는 것들이 인명입니다. 그죠? 인명이고 또 재산인데 우리가 거기서 대비하고 예방하고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데 첫째는 안전입니다. 우리가 모든 분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나 모든 것을 단 안전이다. 안전은 무엇입니까? 위험으로부터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내 이웃을 막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 생활하고 아름답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협의체도 구성하고 협력기관과 모든 것을 구성해 오늘도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필드에서 본인들부터 또 여기 있은 분들이 또 지도 리더해 주시고 그 안전에 대한 안전 분리라든가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 서로 윙윙하고 상승해서 올해는 진짜 그 인명 피해가 제로화되는 그런 한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본부장님께 말씀 청합니다. 네, 경북 소방본부장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예천 벌방리 작년 수해 현장을 한번 방문해가지고 한번 살펴봤는데 현장에 계신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평생 이런 산사태가 될 거라고 예상 못했는데 이런 산사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지금 기상이변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재난이 항상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측 못한 그 재난은 우리가 하나하나 다 따라가기가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부족하지만 하지만 우리 인간이 기존에 났던 거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게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게 타고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경찰, 시군, 그리고 이통장 협의회 그리고 자율방재단 그리고 저희 소방이 함께 작년에 있었던 산사태로 인한 우리 아까운 27명의 우리 주민의 생명을 잃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미리 대피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소방도 365일 24시간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수입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저희들 다시는 도민이 위험하지 않도록 꼭 지키겠다는 각오로 현장에 계신 이 통장님 분과 자율방재단의 의견을 듣고 22기 시군의 검증을 통해서 지난 안보까지 협의를 통해서 마련한 도민 생명 보호 최우선의 원칙인 경북형 주민 대피 시스템 K-마어스 대피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 명명은 지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지금 세계 재난은 말씀 주신 대로 대형화되고 예측 불가능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바이 같은 경우는 우리 이광덕 시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막인데 2년치의 비가 하루 만에 와서 사막에 홍수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 강동성에서는 지금 70도의 온도 폭염이 있으면서 동시에 폭우가 있는 동시다발적 형태고 브라질에서는 220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지금 파푸아 뉴기니아에서는 2,000명이 산사태로 매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북의 지난 5년간은 아시다시피 22년도에 흰남노, 23년도에 경북 극단 허우를 통해서 지금까지 5년간 49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21년부터 사망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평균 피해가 7,500억 정도 되는데 복구에는 철거뿐만 아니라 기능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3배 이상의 복구비가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경북에서 인명 피해가 나고 있는 상황은 3가지입니다. 산사태, 하천범람, 지하공간 침수 등 인명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하고 국가에서도 이 3가지 유형별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기상 전망입니다. 올해 기상 전망에 대해서는 오늘 11시에 발표되게 되는데 지금 종합적으로 보면 현재는 강우량이 시간당 50mm 오는 상황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로 평균 연에 4일에서 10일 오던 것이 2010년 이후로는 최대 15일 이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수면 온도는 실질적으로 남해안과 동해안 쪽에 21도에서 2013년에 21도에서 지금 2023년도에 23도로 2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나 호우가 올라오면 옆에 바닷물을 먹고 집중적으로 때리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태풍이 중국을 거쳐서 들어오는 형태에서 2018년 이후로는 바로 한반도를 강통하는 형태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카눈이 지난해 그렇게 왔는 겁니다. 올해는 6월 19일부터 제주도에 장마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저희들 도에는 23일쯤으로 예측되는데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오늘 11시에 기상청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확실한 거는 올해는 물폭탄이라 할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리고 또 가마솥더위라고 할 수 있을 더위가 같이 오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더위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장마는 짧아지면서 그 짧아진 기간 내에 동일한 양이 오기 때문에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5월 21일부터 중국하고 일본에서는 지금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시간당 60mm, 중국에서는 하루에 600mm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올라오게 되면 저희들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북의 재난의 특징은 말씀드린 대로 산사태만 말씀드려도 야간에 발생합니다. 지난 작년도에 7월 15일 날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에 영주 문경 예천 봉화에 산사태로 인한 매물 그리고 실종 이런 29분이 돌아가시는데 다 새벽 2시에서 5시에 취약 시간대에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산림청에서 경보는 새벽 2시에서 1시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경보를 보고 대피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산사태의 취약 지역이 전국 전체에 저희들이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많은 취약 지역으로 예비하고 있는 지역 외에서 작년에 90% 이상이 비취약 지역에서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고령자가 저희들이 대다수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경보 오고 대피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민생명보호의 최우선 원칙을 마련하고 실시간 연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경북이 준비해서 이번 6월 23일부터 작동시키는 경북형 주민대피 시스템입니다. 사전 예측입니다. 새벽 5시에 발생하게 될 것을 우리가 그 전날 12시 전인 오후 5시까지는 판단해서 대피 예보 체제를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뒤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계신 우리 이 통장님하고 자율방재단을 중심으로 25,000명의 마을 순찰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5월 14일 날 포항에서 읍면동 다리불로 시작해서 6월 14일 예천까지 22개 시군의 발대식을 다 하고 훈련 교육까지 끝내고 어제 6월 17일 날 도 전체에 우리 발대식을 거쳐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대피소가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마을 대피소 안전점검을 마치고 안전물품까지 다 준비된 상황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러한 마을 순찰대와 이 통장님을 중심으로 주민 자율조직이 가동할 때 지원하기 위한 경찰, 소방 그리고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주민대피 협의체 민간협력의 제도화가 오늘 이루어지면 본격적으로 저희들 주민대피 협의체는 내일 당장 오더라도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12시간 전 사전 대피제입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7월 15일 날 새벽 2시에서 5시에 터지는 사이에 저희들이 예보를 산림청에서 새벽 1시 22분에 산림경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으로서는 저희들이 주민을 구할 수 없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간 대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사님 특별 지시로 전국 최초로 미국 연방관리청인 회마형의 위기관리 대응센터를 신설하고 지난 5개월 동안 행안부에서 예보하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시스템과 산림청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저희들이 한 화면에 띄울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경북형 산사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여기에는 미국 기상청 그리고 유럽 기상청 그리고 두 개를 분석하는 저희들 IBM 시스템까지 도입을 해서 내일 5시가 위험하더라도 오늘 5시까지는 예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고 지금 5월 달까지 저희들이 예보 시스템을 저희들 가동해 본 결과 미국 시스템이 시간은 맞는데 강우량이 틀리고 유럽 시스템은 시간대는 틀리는데 강우량은 맞추고 있고 그래서 요 세 개를 동반해 봤을 때 저희 경북은 90% 이상 정확도를 갖고 이 위기대응 3중 안전망으로 언제든지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대피시킬 수 있는 체제를 갖췄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사전 대피 명령이 지사님 시장 교수님이 발령하게 되면 시민들 도민들이 가장 반대하시는 이곳에 평생 살았는데 괜찮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번 교육을 통해서 흰남로 같은 경우에는 시우량 116mm면 사실은 500년 빈도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았다는 개념은 이미 넘어서는 상황이고 냉천이 범람하게 되는데 80년 빈도로 설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500년 빈도에 있어서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에 작년에 있었던 4개 시군 극한호우는 평균 6월 27일부터 7월 15일 사이에 300mm가 내리는 상황이었는데 작년에는 강원의 절반 이상이 내려서 최고 700mm에서 그 전에 900mm까지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외가 없다라는 부분이고 특히 산사태 미취약 지역에서 대다수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예천에서 벌방대에서 발생을 할 때 7월 10일, 11일, 11일, 12일, 13일 날 대피를 했습니다. 14, 15일 날 대피를 이제는 못하겠다 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했는데 그 5일째에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대피를 시키기 때문에 기필코 우리가 마음 약하지 않고 저희들이 대피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극한 호우 속에서는 대피하며 살고 대피하지 않으면 어려워진다는 부분을 주민들께 저희들 2달간에 걸쳐서 말씀을 올렸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마을 순찰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영주하고 봉화에서 대통령상을 작년에 주민을 구해서 받은 이장님들을 인터뷰하고 자율방재단을 인터뷰해서 이분들이 산사태가 밀려오기 시작하면 주민을 구하는데 주어진 시간이 10분에서 20분밖에 없었다 그럽니다. 골든타임 20분을 놓치게 되면 나머지 지역은 상당히 벌방리라든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학자들이 얘기한 고베 대리지진부터 행정기관이 구조할 확률은 5%밖에 되지 않는다. 스스로 주민 스스로가 지키지 않으면 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한 대통령 받은 이장님과 자율방재단께 여쭤보니까 밤새 이장님이 지킨 곳은 사실은 모두 구해낸 상황이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어려움이었고 그분들이 요청하시는 게 누가 함께 도와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저희들이 기획하고 제도화해서 만든 게 이번에 하는 마을 순찰대 부분이고 그래서 마을 순찰대는 주로 이 통장님하고 자율방재단이 주축으로 해서 어용소방대하고 해서 22개 시군 전체에 지금 100명에서 150명씩 해서 2만 5천 명이 이번에 구성되어 있고 모든 마을 5,580개에 다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역할은 사전 순찰 상황 전파하고 지난번까지 이장님의 선의만 요청을 했는데 이제 밤에 순찰을 하고 지키는 분은 최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고 지금까지는 읍면동장님하고 이 통장님만 지금 단톡방에 올라가 있는 것을 마을 순찰 때도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체제를 갖췄습니다. 이제 기후 위기는 실질적으로 전쟁보다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을 순찰 때는 기후 위기 대응 상비군으로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어떠한 재난에서도 1차 방어선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을 순찰대로 저희들이 자리매하고 행안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전국 모범사례로 지금 전파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이 특별 지시에서 1마을 1대피소 지정입니다. 이렇게 주민들을 모셔놨는데 그 대피소가 위험하게 되면 한꺼번에 다 돌아가실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시군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 1차 점검을 5,725개소를 하고 그 중에서 사실은 위험하다는 게 700여 군 정도가 나와서 도에서 2차 점검 30여 분을 투입을 해서 600여 개소를 정리를 하고 지금 안전한 대피 장소로 하고 위험한 99개소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2차 대피소로 지정해서 뺄 수 있는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입니다. 이렇게 정비된 마을 대피소에 일시구호 세터, 담요, 베개, 세안용품을 저희들이 6억 원을 시군에 내려보내서 6월 말까지 다 갖추는 형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폭우가 오게 되면 나무가 넘어져서 정전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물품 5억 원을 메가폰, 알리려 해도 메가폰, 그리고 랜턴, 로프 등
5억 원을 이미 내려보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대피했을 때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드실 수 있도록 시군에 5천만 원씩 해서 이미 22기 시군에 11억 원을 내돈 사항이고, 저희들이 마을 순찰대가 밤에 야간을 쓰고 주민을 구출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예산은 5대5로 시군과 저희들이 정산해 드릴 얘기죠. 이번 극한 호우 속에서는 위험하면 대피소에서 생활한다는 각오로 저희들 준비해 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준비를 끝내고 마지막으로 오늘 모시고 하고자 하는 게 주민 대피 협의체입니다. 지금도 경찰에서 도와주셨고 소방에서 도와주셨는데 저희들 훈련도 경찰하고 소방하고 시군단위에서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청장님, 소방본부장님 모시고 주민 대피 협의체를 아예 제도화하는 형태로 오자구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된 주민 대피 협의체가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구출하고 그다음에 소방, 경찰이 나서는 형태입니다. 지금은 여기 오신 이 통장님하고 자유박 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선진국형으로 마을 순찰대가 자기 마을을 지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을 순찰대가 순찰을 하고 최약자 우선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후에 저희들 전담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실제 주민들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명부하고 대피된 부분을 확인하는 그런 사항을 하고, 그거를 경찰하고 소방이 도와주십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대피 권고를 하게 되면 질서의 통제뿐만 아니라 특히 하천 봄남에는 통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찰, 그 다음에 주민들이 대피하지 않았을 때 강제 대피 지원하고, 일단 경찰이 함께 하시는 것만 해도 이미 심리적으로 상당 부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소방은 취약자뿐만 아니라 조기에 지원하고 그 다음에 수색 구조까지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소방이 함께 하시는 자체가, 오늘 주민 대피 협의체는 주민 스스로 지키는 선진국 체제를 이제 우리 간에서는 지원하는 체제로 바꾸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평시에 내가 대피할 정수가 어딘지를 2달 동안 저희들이 말씀을 올렸고, 그리고 안내문이라든지 이미 마을 대피소에 가는 대피 행동 요령까지 다 준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발령이 되면 주민들의 행동률은 즉시 대피, 위반 시는 200만 원 과태료라는 부분을 우리 강사님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는 부분. 이번엔 저희들이 22기 시군을 돌면서 주민들한테 가장 다른 건 있더라도 이 부분만은 지켜주십사 하는 부분이 저희들 언론에도 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읍면동 사무소마다 이 부분을 지금 배분 쪽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조건 극한 호우나 태풍은 저희가 어서 대피하자 이런 부분입니다. 어서 대피 지사님께서 주신 게 어서 대피 하위소입니다. 마을은 마을 순찰대와 함께 어둡기 전에 저희들 위기 대응센터에서 경보를 합니다. 서둘러서 안전한 대피소로 하시면 저희들이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옛날하게 다르게 그냥 대피하시면 대피소에서 그냥 계시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복지국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에 건강검진도 해드리고 보건소에서, 그 다음에 행복도우미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프로그램도 가동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까지 준비는 최소 작년에 카눈 때 저희들 지사님 지시로 1만 명을 대피시킨 적이 있습니다. 1만 명을 10일간 대피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치고 저희들 선진 도민의식을 총집결해서 이번에는 어떤 전에서도 도민을 지킬 수 있도록 유관기관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사전을 함께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아이패드 생각하고 왔다 보니까 올라갔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민 여러분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명과 재산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업무 협약 체결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걸음 해주신 모든
네. 뒤에 계신 분들도 어깨 사이로 얼굴 잘 보이도록 서주시고요. 이쪽으로 한 분 더 오셔도 되겠는데요. 네, 촬영하겠습니다. 중앙에 카메라를 봐주십시오. 정면 보시고 화이팅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마! 어서 대표해서 화이팅! 화이팅! 정면 보시고 화이팅! 어둡기 전에 대피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대피 협의체 업무 협약을 모두 마치겠습니다.